제가 이혼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 분께서 첫 번째로 재산, 두 번째로 양육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소송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양육권을 지켜드리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유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법원에서 양육권을 판단할 때 보는 4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나이와 그리고 성별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소송 진행 중에 누가 데리고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양육 환경과 양육 의지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분의 의사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입니다.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나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아이는 엄마 그리고 아들은 아빠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아니겠죠. 또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아빠들이 내가 남자라서 양육권 확보하는 데 불리하지 않냐 하고 걱정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사실 아이가 어릴 경우에 엄마가 양육권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주 양육자였고 아이와 엄마가 애착관계가 더 크기 때문에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아빠가 만약 엄마보다 아이와 더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엄마가 양육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이라던가 알코올 중독, 그리고 아이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아이가 어린 경우에도 충분히 아빠가 양육권을 갖고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빠가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어 하시는 사안이었는데요. 당시 아이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4살이고 또 소송을 시작할 당시에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있어서 양육권 확보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저는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엄마의 부정행위에 있었고, 엄마가 아이를 어디 다른 곳에 맡겨두고 상간남과 만나는 등의 양육에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아빠와 아이의 만남을 이제 차단하고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를 하여서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리다고 해도 엄마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빠가 아이와 충분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빠도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당시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입니다. 이 요건은 양육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혼 소송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기간 동안 한 부모가 아이를 문제없이 데리고 있었는데 판결을 통해서 양육자를 다른 일방으로 지정해라, 양육 환경을 바꾸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있기 위해서 아이를 뺏어오거나 빼앗기거나 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찰을 부르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요. 혼인 기간 중에 2차례 정도 부정행위를 하셨고,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그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 예를 들어서 그 상간남과의 사진이라던가 성관계 영상이라던가 카톡 내용들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의뢰인께서 양육권을 갖고 주장하기에 조금 불리한 상황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께서는 혼인 기간 중에 주말 부부로 생활하고 계셨는데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한 6개월 전부터 상대방이 아이를 자기의 주소지에서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소송 초반에 저희 의뢰인께서는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셨고, 아이를 이거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올 경우에는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판부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 그런 행동은 자제하시고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자녀분들과 꾸준히 교류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가 코로나 초기여서 조금 상황의 특수성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등하원이 아예 중단이 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발생을 하였었는데요. 저는 의뢰인 분께 이 상황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 분께 육아휴직이나 돌봄 휴가를 길게 써서 자녀를 좀 주도적으로 양육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렸고, 의뢰인 분께서는 정말 육아 돌봄 휴직을 하시고 상대방이 집에 생활하는 집에 들어가서 자녀를 키우겠다고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상대방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소지에 들어가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상대방이 직접 들어가서 아이의 양육을 도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일방이 자기 집에 갑자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등원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저희 의뢰인께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 3개월의 기간 동안 저희 의뢰인분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도 시키지 않고 집에서 주로 육아를 하셨고, 저는 이렇게 상황이 안정된 것을 틈타서 법원에 임시 양육자로 저희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아이의 임시 양육권자로 저희 의뢰인께서 지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려주셨고, 임시 양육 결정을 받은 이후 아이와 함께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생활을 계속하셨고,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확보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송 진행 당시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잘 이용해서 양육권 판단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육 환경과 양육 의사입니다. 양육 환경은 부모의 소득, 부모의 직업, 그리고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말 그대로 주거 환경이 어떤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총괄하는 개념인데요. 법원은 소송 진행 중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서 누구의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적합할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사조사관들이 양 당사자의 집을 방문해서 양육 환경을 보기도 하고 주거 환경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 양육권을 확보할 수 없는가 하고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적인 상황보다도 아이가 누구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 의지가 누가 더 큰지, 아이를 실제 양육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더욱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의사입니다. 만 13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들어봐야 합니다. 만 13세 이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초등학생과 같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법원은 심리 상담을 통해서 자녀의 의사를 묻고요. 그리고 자녀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대의 자녀를 가지신 경우라면 아이와 더 많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일방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이에게 정말 부모님들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양육권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상대방과 아이의 면접 교섭을 차단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아이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에게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양육권 확보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권을 갖고 싶다는 마음은 없으면서 양육권을 빌미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분도 보았고, 심지어 양 당사자가 자녀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육원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같은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문제만큼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를 조금 내려놓고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게 적합할지를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양육권을 지켜드리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